제 이름은 조경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이야기될 줄은 잘 몰랐는데 저희 학교 선배이셔서 저번 주에 잠깐 학교에 왔다가 공무원 시험 쳤다는 공무원 시험 쳤다는 소리 듣고 강의 한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저는 올해 6월달에 시험을 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최종 합격은 다음 달에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고 필기 시험 합격했고 이제 면접을 이제 이번 달에 왔고 다음 10월 5일 날 되면은 최종 합격 발표가 되고 제가 응시한 분야는 2016년 공개 채용 지방직 경상북도 지방직 공무원에 지원했고 이제 채용이 된다면 안동에 있는 신도청 거기서 이제 조경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다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될지 잘 생각해봤는데 혹시 공무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경직에 대해서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요즘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또 유명하고 선호하는 직종이고 제가 응시할 때만 해도 거의 22만 명 정도가 거의 매년 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경직이라는 게 조금은 기술직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보다는 솔직히 경쟁률이 조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봤을 때 원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00대1, 100대1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고 다른 데도 경찰직이나 이런 데도 거의 100대1은 무조건 올라가고 기본 최고 낮아도 50대1로는 경쟁률이 있는 게 요즘 공무원 현실이고요. 조경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7명을 뽑는데 이제 경상북도는 총 30명 정도가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공무원 시험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국가직이 있고 또한 제가 응시한 지방직 공무원이 있고 또 별도로 서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날짜는 국가직이 4월달에 치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직 기타 등등은 거의 6월달에 칩니다. 그 중에서 조경직이 솔직히 좀 티오가 좀 적어요. 많이. 국가직은 7급 빼고는 9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은 9급이 있고 서울직도 9급이 있는데 이제 서울직과 국가직은 누구나 다 칠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처럼 조경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임학과다 혹은 원예학과다 그런 거 출신에 상관없이 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직은 좀 특별한 게 자신이 저는 경상북도에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용천의 출신인데 용천이세요? 네, 경상북도 출신이라서 경상북도는 그 경상북도 지역 내에 3년 이상을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살아야 되고 경상남도면은 경상남도에서 3년 이상 살아야지 그 지역 공무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명 뽑는데 33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그 정도의 응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면은 서울직 같은 경우에는 9급 조경직이 12명 뽑는데 130명, 150명 정도를 응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직 공무원이 조금 더 이익이 있죠. 자신이 출신 지역 3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경쟁자가 좀 줄고 거기다가 저희가 조경직, 조경기사를 따면은 가산점이 5%나 더 높기 때문에 솔직히 5%면은 거의 5과목 치는데 한 과목 더 5점씩 더 맞는 거, 한 문제씩 더 맞기 때문에 총점
25점을 일단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이제 점수적인 측면에서 높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이게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좋은 직업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같이 고용 일자리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언제 퇴직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 보장형이 없잖아요. 몇 세대다가 이제 경쟁에서 밀려나면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또 일을 구해야 되고. 근데 요즘 공무원은 자신이 뭐 비리나 이런 거 저지르지 않는다면 60세까지는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연금법 개정 때문에 연금이 조금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한 달에 100 얼마씩 나오니까 그건 또 나름 메리트가 있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많이 선망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도 요즘도 더 증가한 추세고 거의 3년 정도는 육아휴직 보낼 수 있고 아기로 나오면,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도 자신의 월급의 한 10%인가 9% 정도는 계속 돈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공무원 선호합니다. 제가 쳤을 때는 남자분들이 더 많았지만 분명 여자분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아주 프로를 봤을 때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요즘 박봉이라고 하는데 거의 국업 처음 들어가면 130만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본급이 130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아요. 뭐 대우수당, 정근수당, 가상금, 성과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20가지 이상 수당이 있어서 거의 그냥 국업 처음 들어갔는데도 거의 200 가까이 받고, 주택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 대신.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보다는 더 좋다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다른 기업 들어가는 만큼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요즘 시대에 진짜 60세까지 다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솔직히 없어요. 다 언제 나가야 될지 참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들어가게 되고, 돈은 대신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중소기업 신입으로 들어가는 그때 받는 연봉이나 이제 공무원으로서 9급 정도 들어갔을 때 받는 돈이 이제는 거의 뛰어넘었다고 해요. 솔직히 조금 더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공무원이 나름 왜 공무원 하느냐 요즘 세대라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제가 저도 처음에는 중경학과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얘기를 하면 처음에 공무원을 생각은 했었어요. 원래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설계 쪽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시공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다른 공기업,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등등 많이 원하시는데, 저는 원래 관리 쪽 가고 싶어서 공무원도 관리 쪽에 속하는 걸로 생각해서 설계는 전 안 받고 맨날 야근하고 돈 조금 받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설계는 조금 일찌감치 내려놓았고, 저 뒤에 있는 그 저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도 친구랑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본 것도 많이 없고 아이디어 내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설계 같은 것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설계 사무소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돈이 얼마든 아니면 뭐
정말 뭐 맨날 야근에서 힘들든 간에 혹시나 설계가 시공이나 인행 쪽이 정말로 내가 해서 뭐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은 그러한 직업을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공무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지만은 나름 요즘에 공무원 또 뭐 연금도 져가지고 또 이제는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개념도 솔직히 조금 없어지고 있고 이제 또 뭐 김영란법 때문에 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박봉은 박봉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무원 준비할 때 돈 얼마 주고 그냥 뭐 정년 보장된다, 연금 준다 이거까지 말하지 돈 얼마 준다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찾아보지 않고 거의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공무원 하면은 내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4학년 2학기 때 2학기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때 직업 관련된 강의 같은 걸 들었어요. 1학년짜리인데 그때 여러 분야에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은행 쪽 오시고 이제 대기업, 공기업 이런 쪽 다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그때 여기 대구 세종 공무원 학원 그곳에서 오셨는데 거기를 듣고 아 공무원을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 전에 제가 1년 동안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필기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 필기 붙고 실기 쳐서 또 한번 떨어지고 실기 다시 해서 1년 안에 또 땄어요. 기사 자격증. 여러분들도 조경 쪽으로 가려면 조경 쪽 가든 혹은 진짜 예를 들어 임업 쪽으로 가든 기술직이라면 무조건 기사 자격증을 따세요. 진짜 그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정말 어디든 가서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 동기들도 물론 대학직으로서 이게 LH나 이런 데 일하고 있지만 얘는 다 기사증이 없어요. 솔직히 요즘 뒤늦게 따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작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진짜 안에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딱 요거 국가기술 자격증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큰 힘이 돼요. 이거 하나면 어디 가서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으세요 이러면 유경기사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끄덕끄덕하고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만큼 이 자격증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경학과든 혹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든 기사 자격증 있으면은 무조건 따세요. 그게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실합니다. 이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도 있어요. 진짜 이게 가산점 5%가 말이 5%지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원래 공무원 시험 진짜 1점 하나라도 왔다 갔다 버리기 때문에 네, 기술 자격증 시험 따세요. 원육 분야에서든 조경 쪽이면 더 좋고요. 설계사무소 가서도 기사 자격증 따고 시공 쪽 가서도 준비하시고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있나요? 기사? 준비하고 계세요? 필기? 어떠세요? 필기?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이게 저희 학과가 저희 조경이 좀 역사도 배워야 되고 식재도 배워야 되고 시공도 배우고 설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좀 외울 게 많죠. 특히나 또 학명 항상 거의 안 쓰는데 왜 외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시험에 낼 게 없어서 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계속 꾸준히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고 외우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캠퍼스 좋잖아요. 맞죠? 나가면
있는 게 식재가 돼 있고 포장도 돼 있고 되면은 뭐 같이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스터디도 좋은 것 같아요. 책으로만 본다 해서 아주 실무회 때 꼭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캠퍼스를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그냥 맨날 마시고 시험 벼락치기 하고 다 똑같아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캠퍼스를 활용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 학교 애들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도 좀 캠퍼스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 조경은 정말 어디 가서든 다 볼 수 있잖아요. 도로에 가서도 식재된 것만 봐도 그게 조경이고 공원 가도 그것도 조경이고 심지어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있는 게 다 조경입니다. 어디든 가면 다 조경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필기랑 상관이 없어요. 필기는 무조건 반복 계속 보고 시험 풀고 옛날 고등학교 때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계속 보고 문제 풀고 계속 시험 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합격하실 거예요. 실기도 도면도 무조건 한 과목당 3장씩 그리는데 그거를 한 10테마 정도 이상은 그리세요. 총 30장이 되겠죠. 30장. 그 정도 이상 그리시고 적사는 여러분 적산 배우시죠? 적산 강의만 잘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이제 그림도 요즘에 기출 문제로 위주만 하면은 실기도 이제 1년에 3번 기회가 있는데 이제 거의 한 번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기출에 나왔던 그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제가 봤던 책, 검은색 책인데 성은 환경 조경에서 지은 그쪽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두 번 다 나왔어요.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실기도 열심히 그리면은 여러분 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1년 동안 고생해서 이거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면은 어디든 간에 인정해줘요.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겠죠. 네, 자격증에서 제가 공무원 하겠다는 마음 먹고 4학년 동안 이거 하나 따려고 계속 학기 졸작도 하고 학기 수업도 들으면서 병행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따고 이제 친구 저보다 공무원 먼저 된 친구가 있어요. 제 동기 여자친구 동기인데 서울에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제가 있는 상황 면접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한테 이제 공무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서 교재 혹은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등등 전부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직 합격도 안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얘기했는데 좀 내가 오는 게 맞나? 아직 합격도 안 됐는데 이런 거 떨어지면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응시하게 되면은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학시되게 되면은 저랑 경쟁자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1년 전에 그 친구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도 떨어지면은 나랑 같이 시험 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빨리 정하는 게 좋아요. 아직 젊지만. 네, 저도 그래서 그걸 끝내고 국가직은 좀 일찍 납니다. 한 10월, 11월 달쯤에 되면 4월 달에 치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거의 조경지는 없어요. 국가직에 임업직은 있는데 이제 저는 지방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고 12월 달에 공지가 두고 12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이번 6월 달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된 거죠. 6개월 만에 한 거니까. 그리고 잘하는 아니에요.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제가 또 보기엔 안 그래도 기독교를 믿어요. 종교 얘기해주면 미안한데 이게 안 믿는 건데 전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 흔히 말하는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중요한 직책도 맡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거의 공부 못했어요. 토요일 공부를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 딱 5일만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또 막 이렇게 싸우고 아예 한 번씩 또 좌절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딱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놀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조금 적죠. 이제 4학년이니까 조금은 스트레스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공무원 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전 도서관에서 스스로 인터넷 강의만 보고 했는데 딱 아침에 들어가면은 저보다 제가 아침에 9시에 가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거의 절반 차 있어요. 공무원. 근데 다 보면은 다 공무원이에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 똑같은 책, 비슷한 책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자신감 떨어져요. 저 사람들은 저 시간까지 있고 주말에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경쟁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자괴감도 많이 들어요 진짜. 왜냐면 혼자만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중요한 순간, 나의 평생 직장. 대학교는 그냥 내가 잘하면 A불 받는 거고 C불 받아도 나중에 재수강 신청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번 못 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돼. 물론 공기업 중에서 LH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운 좋으면 한 2년에 한 번씩 LH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예민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저 사람들 안 씻고 나실 정도로 진짜 거의 모자 쓰고 다 이렇게 해요. 닥쳐놓고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계속 앉아있어. 계속 거기서 공부해. 그래서 진짜 많이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자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 시험이든 정말로 이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좀 운이 있었어요. 지방직이라는 메리트, 혜택, 경쟁력이 줄어들었죠. 조경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가산점 있으니까 경쟁자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운. 제가 못하더라도 남들도 못하면은 제가 잘한 거니까 그러한 운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듣기만 하던 6개월 만에 합격하는 그런 게 진짜 이런 것 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3일 날 9월 7일 날 제가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 저희 나이대랑 비슷해요. 제가 2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달에 졸업했어요. 여러분들 26살 몇 살이세요? 제가 여기 네 무슨 말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 대부분 다 많아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노력이 있으면
진짜 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래요. 공무원 시험도 운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내가 하루에 한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도 그날 아프면 끝이잖아요. 그날 아프고 피곤하고 다치거나 이런 끝이거든요. 운이 진짜 중요해요. 운도 중요해요. 물론 다른 직장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참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저의 후배죠. 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오 이러는데 정말로 저는 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계속 노력하는 파고,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똑똑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도 노력하신 분들이더라도 공무원 도전하시고, 공무원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세요. 저도 됐는데 여러분들 안 될 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다 네, 다 잘생기시고 다 이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임수범 교수님도 진짜 열정이 많으시고 학생들 가르치시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진짜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아니면 설계를 가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딱히 설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제 동기들도 설계 쪽은 없어요. 설계 쪽에 간 애는 아직 없어요. 제 동기들도, 1공학번 동기들도 공무원 준비하거나 공무원 된 사람들, 그리고 계약직으로서 시공에 일하고.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 시공 쪽에 관심 많으세요? 왜 시공에 관심 많으세요? 밖에 돈도 많이 주고. 솔직히 돈 많이 주잖아요. 많이 줘요, 진짜. 지금 계약직 일하는데도 좀 보면 놀라울 정도로 받아요. 근데 맨날 욕해요. 좀 일이 좀 험하니까. 많이 계약직이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래도 계약직이나 인턴 같은 건 좀 해보세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직원 되면은 굳이 시험 안 쳐도 되잖아요. 시험도 길게 안 준비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좀 연줄로 다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진짜 어떻게 되든 간에 부정 안 저지르고 내가 시험 안 되면 돼요. 진짜 요즘엔 대학교라는 게 조금, 솔직히 대학교가 이제 좀 줄어들 거고, 대학교라는 메리트도 솔직히 없어요. 진짜 어디 면접 가서도 대학교 출신 있는 것도 안 있잖아요. 간혹 조금씩 차별 두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학교 메리트도 없고, 진짜 이제 무조건 취업하면은 그냥 갑이에요. 솔직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게 제일 사람들 인식에는 이제 갑이에요. 완전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런 소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연애하지 마라. 연애 안 해도 된다. 네가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장에 가는 순간 너는 이미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야. 진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강의하는 내내. 면접장 가서 애인을 찾으라. 실제로도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합격했다는 소리 들으면은 여러 군데에서 선 많이 들어온다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 물어요. 합격했냐고. 그러면 막 물어요. 혹시 누구 만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많이 물어요. 근데 요즘엔 진짜 시험 못하면 좀 거의 결혼도 아니 여자분들은 아니 남자분들은 거의 결혼도 힘든 세상이에요. 씁쓸하지만 진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정말로 많이. 뭐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치는지 아시나요? 대충 다 아시죠? 국어 공통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하고 요즘 한국사는 거의 어느 곳에 같은지 다 시험 치더라고요. 워낙 중요하니까 독도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도 그렇고 해서 많이 이슈가 돼서 한국사는 거의 대부분 시험 치고 그다음 저희가 배우는 조경학 그리고 이제 좀 긴데 조경 설계 및 계획, 생태학 합치는 데서 총 5가지를 시험 쳐요. 한 문제당 1분씩 해서 총 5과목 그래서 하나당 20문제에서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100분을 줘요. 한 문제당 1분씩 줘서 얼마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가 또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시간 끝나면은 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들어서 다 끝내요. 들고 있으면 바로 쉽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 칠 때처럼 40점을 못 맞으면 와라 탈락. 그리고 이제 합격 친 사람들 평균 내서 합격 커트라인 평균 기준을 내서 거기 걸치거나 이상 돼야지만 합격. 그 이상은 탈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저는 그거 공단기 프리테스트 받아서 계속 1년 정도 들었고 1년짜리 들었어요. 아직 들을 수 있어요. 11월 때까지라서 들을 수 있고 조경학이랑 생태학은 주변에 선배분들 중에서 혹시 필기도 저 정리한 거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그냥 기사책을 봐야 돼요. 따로 강의도 없고 따로 시험 문제지도 없어요. 그냥 온리 기사책으로만 공부해야 돼요. 기출 문제도 있긴 있어요. 2009년 거, 2010년 거, 2011년 거 7급에 2016년 거, 2014년, 13년, 12년 거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진짜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한 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진짜 힘들죠. 기사 공부하듯이처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한국사는 이제 거의 무조건 거의 90점 맞아요. 아니면 그냥 만점. 오늘 강사하기 때문에. 네. 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뭐 필기노트 하나 잘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거의 한국사는 요즘에 거의 못해도 90점. 그분이 누군지 다 아세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해도 돼요? 완전히 난 전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분은 한국사의 동단계에 있는 전한길 선생님인데 제가 이렇게 되면 간접 광고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 걸 공부를 했어요. 그분 나는 혹시나 그랬어. 그분인 줄 알고. 설민수 그것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전한길 선생님은 욕을 좀 많이 해요. 본인은 욕이 아니라가지고 욕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여자분들이 좀 듣기에는 거부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유명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전한기 선생님의 분은 가끔씩 중간중간에 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제가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제가 뭘로 공부했는지.
궁금하세요? 네. 네, 국어는 이선재가 정했고요. 얼굴도 좀 적네요. 네. 기본서에다가 뭐 마무리 거 그리고 기출 실력 분석 문제집 해서 이렇게 3권으로서 했고 이렇게 해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조경 그 기사책보다 더 두꺼워요. 다 합하면 기출 실력만 해도 이 정도, 기본서만 해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정도 3개만 있는데 국어 하나만 한 과목. 그다음에 영어는 2동기 있고 했는데 기본서에 뭐 하프 그거는 프린터니까 상관없고 기본서까만 하나 보고 그다음 뭐 해석집 하나 그리고 영어 단어집 했는데 이 정도 두께 한 이 정도 되고 전환기 한국사는 다 봤어요. 그냥 시리즈 보면 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의 기본 개념서부터 해서 노트 문제집에서 다 봤고 조경 기사책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검은색 책 표지가 검은색 콘퀘스트라 돼 있나?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 좋아합니다. 설명이 많아도 그게 좀 다르고 파란색 책보다는 파란색 책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본다 해서도 기사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조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와요. 내가 이 책에서 안 봤는데 그래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생태학은 저는 필기 생태보건 기사책 봤어야 되는데 친구가 좀 필기만 보다가 많이 도움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고 또한 뭐 기업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직업 NC에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 기업 중에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제일 좋은 건 그런 쪽 하려면은 인턴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하세요.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실무 경험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가 굳이 시험 안 쳐도 내가 면접 보더라도 내가 어디 뭐 예를 들면 LH 계약직 뭐 이랬다 뭐 이런 일을 했다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특히나 내가 직제 공정표 이런 것도 진짜 잘 만든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은 면접관들 정말 좋아해요. 그런 거 경험이 있으면 그 뭐지 서빙 이런 거 하지 말고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이런 거 진짜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별로 추천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 직성에 자기의 하고 싶어하는 일에 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건 돼요. 예를 들면 추석 단계알바를 하는데 이마트 가가지고 뭐 행사 판매를 한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마케팅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뭐 판매 매출액을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내가 올렸다. 어떠한 전략을 써서 이런 식으로 면접 때 내가 진짜 잘 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정말 공부도 중요한데 학교 안에서 공부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학 때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저도 방학 때 공부 거의 안 했는데 그럴 때 나가서 그런 여행도 다니고 여행도 진짜 다니고 좋아요. 공무원 준비하면서도 여행 찾아봤어요. 여유 부린 게 아니라 한 번씩 공부가 진짜 안 될 때는 그냥 공부 그날 하루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안 되니까 나가서 영화를 보든 여행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공부하고 대신 PC방 가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공부할 때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친구도 3명은 안 되고 딱 1명만 더 있어서 같이 이따 카페나 이런 데 가지 말고 PC방 같이 가지는 친구 말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스터디 이런 것도 좋은데 좋은 스터디를 구해야 돼요. 이상한 스터디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일단 제가 강사는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얘기를 잘 안 했던 이유는 좀 본인의 스타일이 또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학원도 저는 공단기 프리패스를 했지만 다른 데 더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거는 개인적인 신상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저분들도 다 기사 자격증 있다 이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요. 질문할게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조금 크게 말해주고 방금 보면 공학번 여자 후배가 서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서울 공무원 일하고 있는데 후배가 이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됐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시험을 엄청 잘 쳤대요. 아까 말했잖아요. 5% 받았죠. 걔는 그거 없어도 될 정도로 남들보다 시험 잘 쳤겠죠. 그렇죠. 이게 계속 말하지만 공기업이든 어디든 전공 시험 잘 치는 게 면접까지 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격증 여러 개 있어도 어차피 조경기사나 뭐 다른 관련 기사 하나 5% 그리고 후배가 말 안 했는데 컴퓨터 자격증 1%고요. 그래서 허말이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원래는 취업 생각했었으니까 허말 1급 필기를 쳤었는데 너무 어려서 떨어졌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거는 산업기사인데 어쨌든 가산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르면은 분명히 1점 괜찮아요. 분명히 뭔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취업 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거 괜찮아요. 시험도 필기는 기출문제 보면 되고 실기가 PPT랑 엑셀이랑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파일을 내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해서 그거를 면접관한테 줘요. 그러면 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봐요. PPT는 예를 들어 원하는 모양 만들었나, 엑셀은 그러니까 맞는 식 쳤나. 근데 저는 엑셀을 그때 못해가지고 제가 소도 그냥 다 계산했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안 되죠. 엑셀 눌러보면 수식이 다 나오잖아요. 썸 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냥 손으로 다 했어요. 근데 몰라요. 출력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컴퓨터 자격증 관심 있으면 사무소도 그쪽 괜찮아요. 그리고 질문 해주세요. 궁금하신 거 이건 있으세요? 제가 지방직 했을 때도 막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했어요. 예를 들면 가산점 뭐뭐뭐 대상되는지 티오가 났는지 안 났는지 계속 이건 이제 필기시험 어디서 칠지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다가 면접 시에 홈페이지에 가면 다 했어요. 각 도청. 그래서 지방직 치실 분들은 각 도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도에 있는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는 도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상징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축제 하는지 시작해서 면접? 질문이요? 네.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지금 전 조경이라고 생각해서 조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줄 알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관한 거 예를 들어 도지사 이름, 도지사님 이름 시작해서 또 이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그리고 공약이 무엇인지 방향이죠, 도죠. 그리고 도의 상징물, 역사, 인구, 도의 예산 그 다음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면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체 면접과 개별 면접 총 20분에서 개별 면접은 제가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 요거에 절반 되는 최소한 2개 정도 걸려야 되는 이 방에다가 면접자들 다 앉혀놔요. 순서대로 5명씩 다 이렇게 앉아놓고 1조, 2조, 3조, 4조 이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쪽에 집단 면접하는 부스가 있어요. 이쪽에는 개별 면접하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 안에 다 면접관이 계시죠. 개별 면접은 면접관 3분, 그리고 저희들은 많으면 3명,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들어가서 집단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마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면접관 계시고 여기 응시자가 있으면 주제를 던져줘요. 뭐 예를 들면 김영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면 뭐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받은 거는 셧다운제, 게임 규제,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중에서 제가 사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물론 한 번에 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면접관이 얘기를 해요. 자네는 그냥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래서 던져줘요. 자기는 찬성하고 있는데 자네는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이러면서 정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딱 나눠줄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찬성,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 아니면 뭐 저희는 그때 4명이었는데 한 명이 연과 선배였어요. 연과 선배였어요. 같이 시험 통과해서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를 보시고 4명이었는데 제가 찬성, 옆에 분이 반대, 너머 분이 찬성, 2대1 여기서 토론을 하고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셧다운지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눈치껏 보고 뭔지 알겠다 해서 얘기를 하고 나가고, 그 끝나자마자 바로 한 명씩 개별 면접 가서 면접관 2분이 앉아있고 혼자 면접을 봐요. 물어봤던 거는 2분에서 물어봤는데 한 번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게 얘기해줬고 무엇이냐, 그 다음에 녹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나라의 백두대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백두대간 중에서 뭐 특정 지구 구역 그거 뭐 있는지 알아봐라. 그것도 경북 안에 물어보고, 그 외에는 그한테 기억나는 게 소나무 재선충 아시죠? 다 아시죠? 소나무 재선충 병이라고 하죠. 왜 충해라는 말도 있고 병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소나무 재선충 병이라고 하냐? 충해랑 병해랑 그냥 병이랑 무슨 차이냐? 그걸 물어봐요. 거의 살림 쪽이죠, 임업 쪽. 예, 요즘에 임업식 조경이 있으니까 그쪽을 어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또 그냥 기본적으로 살림을 조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좀 조경 쪽으로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임업 쪽에 제가 잘 몰라서 대답 좀 많이 못했어요.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결과는 10월 5일 날 기다리고 있고요. 면접은 여러 가지를 잘 물어봐요. 근데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아니면 자기가 극복한 거, 일 같은 거 어떻게 극복해봤나요? 누가 남을 설득시켜봤나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네, 웬만하면은 기술직은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기술직은 진짜 온리 기술직인 거. 여러분들 조경직, 그러니까 임업직도 나름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임업이랑 조경이랑 거의 같이 가요. 이제 제가 직렬도 조경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면은 산림 소속이에요. 제 친구도 산림 소속인데 산림직 쪽이랑 조경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조경직에 있거든요. 저도 아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조경직에 있겠죠. 근데 거의 임업에 관한 것도 조금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진짜 요즘에 다 같이 가요. 신청도 조경직 있잖아요. 그것도 공무원이거든요. 수목원도 가고 싶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도 거의 공무원 비슷해서 산림청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공이나 설계 쪽은 임업에 관해서 조금 덜
덜 신경 쓰셔도 되지만 적용적으로 더 많이 깊이 봐야 되고 해야 되지만 공무원이라면 인목집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면접은 20분인데 거의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계속 이렇게 꼿꼿하게 써서 정장 입고 여자분들은 검은색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또 정장이죠. 그걸 입고 먹어요. 머리도 항상 묶고 긴 머리이신 분들 전부 다 묶어서 똘똘똘 말아서 왜 그 있잖아요. 비행기 스튜어디스처럼 딱 그 복장 그 머리처럼 단정하게 다 하고 오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머리 옆에 날리는 건 안 될 거야. 그냥 단정한 머리. 미용실 가면 다 알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면접 보러 가는데 단정하게 쳐주세요. 쳐주고 정장 딱 입고 구두 신고 여자분들도 높은 건 안 신고 약간 단화 낮은 거 그런 거 신고 가고 그분들 자세도 정말 많이 보고 다른 면접이랑 똑같아요. 여기 면접은 그렇게 봤고요. 면접은 평가 기준은 5분이 보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제가 지금 미흡이 그 5분 면접 중에서 하가 2개 이상인가 아니면 하나 이상 나오면은 미흡이 떠요. 미흡은 심층 면접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웃긴 건 우수자도 심층 면접 또 보러 가야 돼요. 즉 보통인 사람은 거의 합격이다 보고 우수인 사람도 거의 합격인데 또 보러 가야 돼요. 면접. 그러면 거기 가서 우수인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서 미흡 받아도 합격이에요. 그냥. 근데 미흡인 사람은 거기 가서 미흡 또 받으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상황은 다른데 요즘에 그 말이죠. 필기 시험에 높으면은 약간 면접은 그냥 뭐 대충 봐도 좋게 본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곳은 맞아요. 어떤 곳은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 시험만 고득점 1등을 쳐버리면 그냥 합격할 수도 있어요. 면접 그냥 안 봐도. 별로 안 봐도. 근데 요즘은 조금은 필기는 필기고 면접은 면접이고 면접이 잘못 안 좋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 요즘은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다 똑같이 면접을 강화하니까 뭐 면접은 이렇게 했고요. 면접은 몇 명? 몇 명? 그러니까 33명이 이제 지원 이거 필기는 다 접수해서 몇 명 정도 올라가고 거기 그건 경상북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7명 뽑았어요. 경북 신도청 3명, 그다음에 안동 1명, 예천 2명, 그다음에 옆에 울진 1명 이렇게 해서 7명 뽑았는데 이제 시험 칠 때는 다 한 반 똑같이 쳐요. 근데 누가 어디 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총 친 사람이 거의 33명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명 뽑는데 17명인가 정도 17, 18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안 넣은 사람들이 빼면은 3명 뽑는데 면접 때 4명을 뽑았어요. 그 말은 2명은 동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3명을 안 뽑고 2명 뽑았어요. 4명을 뽑은 거예요. 근데 예천이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 뽑았어요. 2명에 2명. 그때 알기로는 2명 뽑인데 7명 동시에 했는데 딱 2명 뽑고 그 말은 그 중에서는 동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면접 잘 봐요. 근데 웃긴 건 안동의 경쟁률이 1대1이었어요. 한 명 뽑는데 1명 신청했어요. 근데 탈락했어요. 합격자가 없었어요. 필기 명단. 그 말은 그 사람 기본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낫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거의 공무원 포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쳤겠죠. 그래서 3명 중에서 3명 뽑는데 4명을 같이 면접을 봤어요. 그 중에 1명이 선배고요. 그래가지고 선배 보고 인사하고 같이 면접 보고 이랬고 근데 보니까 거의 배수만큼 뽑더라고요. 기술직은. 근데 행정은 아니에요. 행정은 근데 그래도 2배수 이상 안 뽑아요. 무조건 1배수, 1.5배수만 뽑고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한 13명까지 뽑고 3명 뽑고 탈락시키고, 아니면은 면접을 정말로 다 못 보면은 다 떨어뜨릴 수도 있대. 그런 경우도 있대. 반대로 3명 자리가 있는데 4명 다 마음에 들면은 4명 다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 진짜 면접은 그 면접관 주관이면 따로 달라져. 면접 때 분위기 좀 나름 좋았어요. 긴장은 되지만. 또 있으신가요?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나중에 뭐 혹시나 오늘 질문 못하면은 나중에라도 뭐 번호 알려드려서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은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공무원 뭐 공무원 관심 없었던 분들도 뭐 들으면서 좀 관심 가질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직렬은 진짜 많아요. 저희가 뭐 살림 쪽도 할 수 있어요. 살림 보호, 살림 자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전공 과목을 임업, 조림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하면은 어디 다칠 수 있어요. 행정은 자신이 과학이나 사회, 법, 행정법 이런 거 뭐 자신 있으면 하고, 이제 기술직은 전공 과목을 다시 배워야 돼요. 저도 한 번은 환경 공무원 쪽 하려다가 책을 샀었어요. 화학 공부랑 뭐 책도 사다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보다 환경공학 기사 이런 거, 환경기사 이런 거 기술만 따기 위해서 했는데 어려워서 포기하고 조경기사가 웬만하면 4학년 끝나기 전에, 지금 기간 지났나? 4학년 되기 전에 기사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이즘에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고 1년 안에 취업을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휴학하는 사람들 많아요. 휴학 내고 취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물어봐요. 졸업하고 1년 지났는데 뭐 있냐 물어보면 놀러 다녔다 하면은 돈도 까이는 거예요. 시험 준비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러면은 보통은 동중심으로 가라고 해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할 거 있으면 여러분도 딸 수 있잖아요. 4학년 자격되고 기사 자격증이 조경기사든 아니 다른 쪽 기사든 간에 학교 다닐 때 따는 게 도움이 돼요. 이제 공무원도 점점점 경쟁력이 높아져요. 말 그대로 진짜 경찰 여경은 거의 200대 1? 거의 이 정도로 하고, 경찰이랑 소방직도 솔직히 요즘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늘려라 해서 요즘 좀 많이 합격하고 있지, 그거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소방관 뭐 저런 거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러지만은 그건 엄청난 분이에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경쟁력 다 뚫고 하는 거예요. 저기 마을에 가면 다 사무소 있잖아요. 그분 다 공무원이에요. 이거 합격하고 나는데 면접 보려고 등본 때려갔는데 물어봤어요. 저 공무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때려왔다고 초급 때려왔다 하니까 물어봐요. 영천이세요? 이래요. 아 영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공무원으로서 진짜 그러한 뭐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교수님 분들도 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이제 끝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물론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솔직히 진짜 뭐 아는 지식이 없고 그냥 뭐 내가 몸으로 때워야지 이런 거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 자기 혼자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자식도 다 낳고 이러는데
되면은 좀 안정적이고 좀 돈을 못 받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힘들더라도 돈을 좀 더 괜찮은 직업에서 돈을 벌면은 누구나 다 꿈꾸시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누가 이렇게 힘든 여기서 다 똑똑하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누가 힘든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좀 늦었죠. 4학년 때 준비를 해가지고 한 게 솔직히 늦어요. 4학년 때 준비하는 건. 들어보면은 무조건 1학년 때부터 1학년 들어올 때는 1학년 때는 실컷 놀래요. 마실 거 마시고 이렇게 다니고 2학년 돼서부터는 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늦었잖아요. 4학년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편입하는 거 아닌 이상 다시 1학년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9월달이잖아요. 이때쯤에는 학교 보면은 막번 선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류 넣고 지금 있어요. 공기업이든 아니 진짜 사소한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다 서류 넣고 있어요. 지금 넣고 있을 거예요. 알아보고.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업 쪽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넣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업 쪽에 관심 있으면은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앞으로는 일하는 것도 적고 더 힘들 거예요. 교직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직은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이제 학교도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왜냐면 결출성 문제 때문에 선생님도 줄어들고, 공무원은 웬만하면 2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 다 생각해요. 9급이면은 2년 정도 해야지 합격한다. 7급이면은 4년 정도 공부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그래요. 정말로 운이 좋거나, 예를 들면 경쟁자가 적거나, 아니면 자격증, 가산점 잘 받아서 더 좋으면은 6개월, 1년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무원, 나이 50세인 분들도 1년 만에 합격해요. 정말로 피 터지게 자기 자식 낳은 거 자기 부인이랑 같이 외가 쪽이나 친정 쪽이나 맡겨놓고 그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참아서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분들도 공무원에서 합격하려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정말로 어리잖아요. 저 나이 때나 형분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이제 그렇게 우울하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좀 재밌게 하고 싶은 일이 찾아오면 돼요. 뭐 제 동기 중에서는 커피숍도 하는 것도 있어요. 작업 커피숍. 네. 힘들어해요. 그 중에서는 아직 다시 적용 쪽으로 돌아가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죠? 강사님 분들도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어요. 뭐 많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안 돼서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국립공원 이런 것도 좋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많아요. 그런 기업. 그런 혜택 진짜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직업을 구할 때 진짜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것도 생각하지만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중요하죠.
많이 듣고 교수님 많이 알걸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상담하면 또 많이 상담해 보신 적 있어요 교수님이랑? 저도 4년 동안 한 번 했어요. 4년 동안 다니면서 진짜 딱 한 번. 한 번은 기사 자격증 때문에 두 번이구나. 한 번은 여기 복도에서 물 주다가 교수님께서 누구냐 해서 들어와라 해서 들어왔다가 기사 자격증 있냐? 몇 학년이냐? 4학년입니다. 기사 자격증 땄냐?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했냐?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직도 없어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혼나고 그러다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공무원 제가 상담받았던 그 교수님은 공무원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준비하냐? 공무원 준비합니다. 왜 그거 준비하냐? 이러면서 질책받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노력하시면은 됩니다 라는 말밖에 없네요. 제가 어떻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도 물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능력도 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그게 좋아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저렇게 판넬 만들 때도 정말 자신감 있게 만들면은 면접 볼 때도 자신감 중에 나는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인드를 많이 해요. 학원 가도 자기의 장점을 잘 내내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단점은 또 이렇게 단점대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남들은 취업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정말 바뀌어요. 저희 가정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가정 하기 전에 맨날 싸웠어요. 거의 종교 때문에 싸우고 음악 때문에 싸우고 같은 거. 저희 가족 디스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취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넘어간 거죠. PGC 합격한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진짜 거의 싸울 일도 없고 가정 진짜 많이 웃고 거의 부모님들이 진짜 정말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좋지만은 그리고 부모님한테 취업하는 게 요즘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취업하는 게 효도라고. 정말 돈 많이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괜찮은 직업에 들어가서 잘 일한다 이것만으로도 요즘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취직하면 또 잘 되면 결혼까지 하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많이 부담감도 돼요. 여러분들 부담감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4학년이고 2학기고 얼마 안 남았고 이 졸업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교수님한테 시공 쪽 하시는 분은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많이 해서 좀 많이 컨택을 하세요. 약직이든 인턴이든 알아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은 안 맞으면 다른 필터 하는. 여성분들은 괜찮으시면 공부만 하세요. 여성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는 힘들어요. 설계도 힘들고 시공 쪽 가도 힘들 것 같고 제 친구들과 가도 힘들어하고 공무원인에는 편안하게 살아요. 놀고 일할 때 일하고 일이 즐겁대요. 일 안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즐겁대요. 좀 많은데 일할 게 많은데 더
재밌대 직업. 여러분들 그러한 직업을 했으면 찾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 찾는다고 제가 뭐 득될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그냥 좀 많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많은 상담도 받고 이게 여기는 되게 조경학이 2010년에 그 개설된 거. 그러니까 많이 선배들이 많이 좀 적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잘된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페북에서 항상 김수동 교수님 뭐 올리는 걸 많이 찾아봤거든요. 공부 합격했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있기 때문에 뭐 속히 말하면 끌리지 마세요. 진짜. 어느 대학교 가도 어느 대학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다 있고 여러분들 선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네. 또 하다 보니까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없으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